그러면 선생님 항상 마지막 날 하거든. 똑같은 거지 뭐. 그지? 나영아 그쵸? 그쵸? 시간 다 됐으니까 바로 시작합시다. 7시 땡 했네요. 수업은 10시까지 합니다. 7시부터 8시 25분까지 한 타임. 맞아?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뒷타임 10시까지 선생님하고만 10시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치? 쌤하고 디스커션 다 하고 주말반은 아따 그 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주말 그 근데 응. 다른 거좀 소리 많이 있고 정확하면 조금 거기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고 중요하니까 엄마하고 얘기해보고 일단은 같이 아니면 확실하게 말씀을 그래 이번 주 토요일이고 내일이니까 이제 빨리 결정을 해서 이제 들으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희수도 내일부터 하는 확통 듣기로 했나요? 그러면 그 12시 40분에 그 교재는 뭔지 알아요? 선생님 그때 그 사진 있잖아요. 수학의 바이블하고 마플 시너지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오늘은 이거 한 번만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너희 사진을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줄 수도 있다. 그 프린트 같은 거 보면 오늘 첫날이니까 일단 10초부터 해서 우리가 첫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항상 첫 스타트가 잘 돼야지 뭐 그 다음 수업이 잘 이해되겠죠? 좋아요. 시작합시다. 첫 번째 수열의 극한. 이 중에서도 수렴과 발산입니다. 수렴과 발산. 우리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 배웠죠? 맞아? 그럼 함수의 극한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 CF. 함수의 극한 우리 잘 배웠다 그러지? 수투할 때. 그때 x가 x가 뭐 이렇게 리미트가 어디로 간단 말 나왔었지, 그치?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할 게 뭐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제목이 다르잖아요. 얘는 수열이잖아요, 맞죠? 수열. 자,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 이름이 달라요. 함수냐, 그 다음에 수열이냐. 그리고 그러면 이 말 때문에 이제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함수는 변수가 뭐예요? 함수는 변수가 일반적으로 x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수열은 변수가 뭐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n입니다. n. 그러면 x라고 썼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를 의미합니다. x가요. 그러니까 x가 1로 갈 수도 있고 뭐 2분의 1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죠? 뭐 이렇게 모든 실수가 다 대응됩니다. 알았어? 근데 수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은 AN이라고 하잖아. 그치? AN. 맞아. 그러면 AN 할 때 그 N이 변수란 말이야. 그러면 N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나영아, N은 그러면 범위가 뭐예요? 자연수죠. 그래서 얘는 n이 1, 2, 3, 4 같은 건 되지만은 1에서 만약에 n이 1인데 극한에서 함수는 1에서 좌극한 극한이 있죠? 맞아? 1보다 작은 숫자가 있단 말이야. 가까운 숫자가. 1보다 살짝 큰 우극한도 있단 말이야. x는. 근데 자연수에서는 내가 1에 가깝다 그러면은 1에 가까운 자연수가 뭐 0.999 이런 게 있어요? 없지.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떤 숫자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이 없습니다. 없어. 없다고. 차이점이야. 자, 잘 기억해. 너희들이 책임 얘기한 이 이야기가 오히려 중요합니다. 개념 잡을 때요. 책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때 x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이렇게 비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오케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건 차이점인 거고, 뭐 공통점이 있다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오케이? x가 무한대로 갈 수 있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도 엄청나게 큰 자연수, 뭔지 모르지만 무한대에 어떤 가까운 자연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와 무한대에서 우리가 함수의 칸에서 무한대에서 좌극한부터 안 봤죠? 그잖아. 그 수를 모르니까요. 맞니?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면은 둘 다 무한대로 갈 때는 똑같이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0분의 0꼴이 있었고, 기억나세요? 0분의 0꼴? 희수야 기억나. 너희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얼어있는 느낌이야 지금. 첫날이라서 그런가? 야 얘들 똑같아. 그냥 무조건이라고 너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쌤이하고 함께 하면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알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물어보고. 0분의 0꼴이 그러면은 함수칸이 있는데 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0에 가까운 좌극한 칸이 없자니까요.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말 자체가 안 돼 수열은요. 수열한테 얘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배웠죠? 무한대 곱하기 0 배웠죠? 함수 극한에서요. 야, 배웠을 때 하면 야, 내가 얘기 좀 해봐. 너희 대화 좀 합시다.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성나, 맞아, 들어오세요. 배웠어? 이거 어떻게 하다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풀죠? 수투를 복수 좀 하자. 다 배웠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0은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통분한 다음에 아래 위로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대입했거든요. 맞지? 그야? 얘는 이게 없다니까요. 0이 없으니까요. 이거 없어요. 수열은 이게 없어. 얘 둘이는 생략. 그러면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무한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함수의 칸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어떻게 풀었죠? 제가 어떻게 풀었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오늘 인형도 샀겠다. 기분 좋잖아요. 공부 잘 될 거 아닙니까? 떠올려보세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어떻게 풀었죠? 잘 기억 안 나요? 모를 수도 있어요. 쌤이 얘기하면 아마 딱, 그거구나 하고 알 것 같거든. 자, 나영아 무한대 무한대 어떻게 했죠? 잘 기억 안 나. 좋아요. 내가 너한테 질문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르쳐줄게요. 무한대 무한대는 차수 비교했습니다. 차수 비교했다고요? 차수. 책 안 바꿀 때 아직까지 OT 하고 있으니까요. 차수 비교했다고. 정답. 조금 늦었는데 아직 OT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풀었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루트가 있을 때하고 루트가 없을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했고요. 루트가 없을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었어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이렇게 해서 유리화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유리화한 다음에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변형했어요. 그래서 다시 얘로 가가지고 문제를 풀었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무작정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유리화는 루트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루트가 있으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 하는 거야. 근데 이에 대한 까먹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 핵심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이 두 가지가 수열의 극한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너희가 수트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데 까먹었을 거니까 선생님이
적어놨다고요. 그럼 차수 비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차수 비교해서 어떻게 했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갔습니다. 맞아? 차수가 분자, 분모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개수 비교했죠? 제일 큰 차수의 개수를 비교했다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가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지금 어떤 얘기가 오는 거야? 수렴과 발산 중에서 이런 거는 수렴이라는 거고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는 수렴이란 말을 어떻게 썼냐면은 자,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은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맞아?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수렴. 수렴과 극한이 존재한다는 같은 말. 그러면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똑같은 건 아니야. 근데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 용어가 달라진다고요? 이건 함수의 극한, 이건 수열의 극한. 오케이?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서 발산 두 가지가 있는데 양이 무한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이 두 가지를 발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진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진동. 진동. 수열의 극한은 수열도 함수인데 수열은 변수가 n이니까 그래프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끊어집니다.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보는 거니까 1과 2 사이에는 그래프가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프는요. 그럼 점을 찍어서 찾는 거야.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총 세 가지. 그럼 진동이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게 용어가 익숙해져야 따라해볼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수렴한다. 요 세 가지. 요게 아닌 건 싹 다 진동입니다. 그럼 진동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고 또 뭐야? 수렴하지도 않을 때 진동한다고 합니다. 진동은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 무조건 진동이 아니라 수렴하면 안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내 말 이해되죠? 수렴하지도 않아야 된다고 했어. 그게 진동. 총 세 가지. 수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이거 합해서 이 세 가지를 발산, 얘는 수렴이라고 한다. 알겠네? 지금 책에는 어떤 얘기 있는가 하면요. 10쪽과 11쪽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 이 두 가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10쪽과 11쪽 이야기를 다 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러면 수렴을 찾는 방법을 공부해 봅시다. 이제부터. 자, 함수의 극한 존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찾았죠?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극한 값을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 두 번째는 성질을 이용했어요. 성질. 맞니? 그러면 수열에서도 수렴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성질. 그럼 그래프는 너희가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프 해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해법을 통해서 수렴과 발산을 찾는다고요. 두 번째는 자,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너희가 뭐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뭔지 알 것 같아. 그치? 그래프 자체는 그림 그리는 거니까 식마다 다를 거니까 그래프가. 근데 성질이 뭐냐면은 너희가 아는데 성질이 뭔지 잘 그 뜻을 모를 것 같은데 성질이 뭐냐면요. 바로 그냥 대입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질은 뭐라고요?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 대입하면 돼요. 그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자, 문제가 안 생길 때 얘기해 봅시다. 문제가 안 생길 때 채연아, 문제가 안 생길 때의 특징 얘기해 보자. 대입해서 문제가 안 생길 때 이런 거. 너희 무한대에다가 무한대 더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무조건 무한대로 가자. 무한대로 가자.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모른다요. 아까는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했어. 어디로 가요?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얘는 따로 그런 게 없네요. 그죠? 무한대 곱하기 0 아예 없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없어요. 수열에서는 왜 안 된다고? 0이 없다니까요. 무조건 자연수, 무조건 개념을 얘는 자연수라는 걸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변수가. 오케이? 음수 당연히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무한대에다가 양수를 곱했어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또 무한대야. 이런 걸 우리는 확정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부정형이라고 하죠. 정할 수 없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무한대에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한다고요. 발산. 자, 그러면은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했어요. 무조건 얘도 무한대입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럼 무한대 분의 상수를 했어요. 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무한대로 하나는 0으로 가요. 무조건 얘는 0으로 갑니다. 알았어요? C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은 전부 다 무한대로 가는 것만 나옵니다. 알았어요? 무한대로 가는 것만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미트 x가 1로 간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1의 왼쪽 오른쪽이 없다고요. 자연수는요. 1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무한대로 가는 것만 나온다고 얘기했다. 그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뭘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때 이 an이 수열입니다. 그럼 너희가 수1 때 배웠던 모든 수열이 다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수1의 수열 제일 마지막에 우리 배웠잖아. 여기 뭐 나오겠어요? 등차 수열? 나옵니다. 등비 수열? 나옵니다. 또 시그마에서 배웠던 합공수열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선생님 설명해 줄 테지만 너희가 그렇지만 복습을 꼭 해야 되겠지. 공식 까먹는 게 있으면 다시 외우시고 제목이 수열의 극한이니까요. 그래서 요 an이 예를 들어 볼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빼기 1이에요. 등차수열이죠. n의 1차식이니까요. 얘가 어디로 가죠? n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어봐. 어디로 가? 2 곱하기 무한대 빼기 1이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양수를 곱하면 무한대라고 했죠? 무한대에서 1 뺐네. C가 음수인 거야. 해봤자 무한대로 간다는 거야. 얘는 무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수렴하지는 않는 거죠. 그 값이 안 나오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답을 내린다고. 이렇게 푸는 게 성질 이용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풀고 싶다. 채나 자만 안에 첫 시간이니까 잘 들어야 돼. 아는 내용이지만 잘 첫 단추 끼워주시죠 우리. 그럼 만약에 얘를 그래프를 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게 n축이고요. 이게 y축 잡아가지고 왼쪽 그릴 게 없는 거야. 양수니까 n이 전부다. 그럼 n이 1을 대입하면 얼마야? 1이죠.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직선이야. 이걸 2x 빼기 1로 보면 돼. 알았어요? n은 x점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가 2, y좌편 마이너스 1인 건데 실제로는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0, 마이너스 1을 얘는 원래 0, 없다고 원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리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그래프가 되는 건 함수일 때고 수의 극한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는 1에 대응되는 좌표만 찍혀요. 1을 넣으면은 1 넣으면 1이잖아요. 1,1, 그 다음에 2, 얼마? 2 넣으면 뭐야? 2,3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열의 극한의 그래프는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다 지워진다.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였어요? 음수는 없으니까. 그럼 수열의 극한은 점으로 찍힌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장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점으로 찍혀요. 점 이렇게. 그럼 이 점이 끝없이 갔을 때 어디 갈 것 같아요? 무한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닙니까? 끝없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으로 찍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너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직선처럼 그려놓고 풀어도 상관없지만 학교 서술형에서는 꼭 점으로 찍어야 돼요. 점. 오케이? 자연수에 대응되는 점만 찍어야 돼요. 얘들아, n이 자연수라는 거야. 이 y값 전체는 음수일 수 있는 거야. 맞지 않아요? 맞잖아. n에다가 내가 만약에 2n 빼기 5라고 했으면 n이 1로 음수 나올 수 있잖아요. 결과는 음수일 수 있어. 분수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넣는 숫자는 무조건 자연수라는 거야. 오케이? 넣는 숫자, 변수. 오케이? 결과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내가 만약에 alien 자체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n은 1이지만 2이지만 결과는 루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건 너희가 무리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무리함수 배웠죠? 수투에서. 아니죠. 수학하에서. 그런 것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너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프를 잘 못 그려서. 하지만 기본 개념 무조건은 어렵지 않다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조건 개념입니다. 끝이죠. 수렴과 발산. 한번 정리해볼까요? 일단 따라해봐. 수렴은 그 값을 알 수 있다. 무조건 오직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 그건 수렴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AN을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했어. n을 1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죠. 수렴 아니죠? 양의 무한대로 안 가죠? 음의 무한대로 안 가죠? 바로 뭐라고? 진동이라고 하는 거야. 진동 왔다 갔다 한다. 오케이? 진동이라고요.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따라해봐 얘들아.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고 오케이? 이 세 가지 만족하면 진동이라고. 진동이 무조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안 돼. 세 가지가 아닌 걸 진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냥.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이라고 쓰는 것 뿐이야. 체가 줄 치자 줄 11조 2번 박스에 보면 3번에 나옵니다. 거기다가 형용표현을 씁시다. 줄 칩시다. 진동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를 발생하지도 않는 경우를 얘기한다. 오케이? 그 예를 들면 이걸 합니다. AN은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이건 뭘 진동이라고 합니다. 괜찮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찾는 방법은 그래프 그려도 되고 대입해도 된다. 대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성질이라고 한다. 오케이? 원래 성질 더 큰 범위에 있어. 근데 선생님이 너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대입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금 지우고요. 왜? 아, 앞에 좀 봐야 돼? 오케이, 요 그림은 좀 너무 못 그려가지고 지울게. 나 그림 놔둘까? 아, 그래, 나도 여기 해봐. 찍어주세요. 찍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아, 앞시에 너 늦게 와가지고 그렇구나. 선생님이 어떤 얘기 하고 싶은가면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아까 하다가 말아가지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아까 예를 든 것뿐이요. 자, 그럼 계속 개념을 정리합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확정형이라고 한다고. 확정형. 근데 내가 만약에 무한대분의 상수는 뭔지 알겠지만은 이게 바뀌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어. 이거 모른다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모르는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부정형. 이런 부정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책에 어디 보셔야 되면 12쪽 보세요. 12쪽 아니네요. 14쪽이요. 14쪽에 보면 보충학습 보여? 거기 1, 2, 3, 4, 5, 6 보입니까? 그 6가지가 이 얘기입니다. 확정형. 오케이? 이 6가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여기가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재밌는 것처럼 직접 더하면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면 다 보입니다. 6가지가. 오케이? 나머지 2가지에만 주의하면 돼. 알겠네. 아셨습니까? 우리 문제 하나 풀어.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나오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 비교하면 나오죠? 이 세 개. 그 별표 그 줄 좀 쳐주세요. 보충학습 1번, 2번, 1번 앞에다가 적어주세요. 확정형 2번에다가는 아까 했던 이거 차수 비교한다는 거 그것만 줄 쳐주시면 됩니다. 응?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 요거하고 요 이야기를. 이게 1번 이야기. 이게 2번 이야기라고. 책에는 2번 이야기. 1번, 2번 보충학습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보충이 아니야. 핵심입니다. 핵심이 된다. 괜찮니? 자, 15쪽 보세요. 개념, 원리, 익히기라고 보입니까? 우리 그거 먼저 해볼까요, 지금요? 자, 15쪽에 3, 4, 5번을 다 풀어보세요. 자, 아까 전에 말했지? 그냥 대입이라고 했다. 대입입니다. 대입. 5번만 좀 이따가 합시다. 4번까지만 해보세요.
15쪽에 3, 4번을 샤프 들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덧셈 뺄셈이거든 얘들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에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이걸 대입하는 거야. 4와 마이너스 3이요. A에는 4로 가고 B에는 마이너스 3로 가잖아. 쌤 알아듣겠네? 우리 누가 왔지? 하나, 둘, 셋, 넷, 여섯 명 다 왔네요. 너희들 푸는 거 쌤이 너희들아 티칭이지만 코칭도 해줍니다. 자, AN 자리에다가 4 넣고 2 곱하기 4. 네. 할 수 있겠나? 쌤 좀 도와주고 싶어서. 어. 그래, 또 다 할 수 있겠네? 4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렇죠? 다 확인 쌤 해줄게. 내가 불러줄게요. 자, 3번의 첫 번째는 1이고요. 2번에 23이고 그냥 뭐 곱셈, 덧셈, 뺄셈이니까 그냥 불러도 되죠? 3번 답은 마이너스 12고요. 4번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자, 4번은요. 4번 어떻게 해야 돼? n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아까 이 이야기로 푸는 거야. 이 이야기로요. 오케이? 그러면 4번에 1번 보면 앞에는 3이잖아요. 자, 4번에 1번을 보면 3 더하기 n분의 2인데 n이 무한대로 간다고? 그럼 얘는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3이야. 얘는 무한대분의 2잖아. 이거잖아. 0으로 간다니까요. 얘는 0으로 가거든요. 그럼 답은 어디로 가? 3으로 가는 거야. 아까 그 얘기를 예를 든 거거든요. 지금. 그럼 가로 2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차수 비교하라고 했죠? 자, 분모 몇 차야? 2차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어디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는 2차죠? 개수 보는 게 아니고 차수 보는 거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차수. 근데 분자는 1차밖에 안 되죠.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 차수 풀면 0으로 간다. 답은 0이야. 두 번째 거. 그럼 세 번째 답은 얘처럼 하면 돼. 얘처럼. 따로.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답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세 번째 거. 4번에 3번 말이야. 괜찮네? 이렇게 푸는 게 성질로 푸는 거야. 자, 풀이 방법 성질과 그래프인데 뭐가 더 쉬워요? 성질이 쉽죠. 되도록이면 성질로 하세요. 그 그래프는 왜 해야 되냐면 서술형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신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4번에 3번 마이너스 6년. 마이너스 8년. 마이너스 8. 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내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나? 마이너스 8인데 여러분. 마이너스 8.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5번은 지금 왜 같이 풀려고 하는 저 빠지가 찍은 거. 왜 그래. 내가 지워버렸는데 미안하다. 괜찮아. 이거 책에 있는 거라 괜찮아. 네. 책에 있어. 근데 저기 책이 없는 부분. 맞아. 이거 책에 없는 거야. 비교하는 이야기는 책에 없어. 왜 없냐면은 숙제에서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안 나오는 거야. 요 이야기.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을 알면 수치처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5번 보자고요. 자, 5번, 1번. 자, 얘들 얘기해볼까요? 셋 중에 뭡니까? 아래 위의 차수가 똑같죠? 그럼 개수 비교하라고요. 제일 큰 차수. 뭐분의 뭐? 2분의 1이 다 됩니다. 오케이? 자, 가로 2번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맞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루트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유리화한다. 그럼 선생님 유리화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리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x, 여기 n을 x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따랐습니다. 자, 이렇게 쭉 써.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무한대 집어넣어 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유리화하는 게 아니야. 넣어봤더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너희 루트 n이 있어도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루트 안에 무한대는 무한대 안 해? 루트 안에 있는 것도. 자,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이걸 써야겠구나 판단을 해야 돼. 알았니? 대입해보고 판단한다. 자, 그럼 얘가 얘니까 유효한다. 그럼 어떻게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이 중간에다가 플러스 바뀐 걸 곱해야 돼.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해요? 분자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똑같은 걸 곱해줘야죠. 그럼 이렇게 하니까 분자가 뭐가 되는지 계산해보면
n 더하기 1 빼기 n이자 그죠? 1이죠. 1만 남죠? 이렇게 하고 무한대 집어넣는 거야. 루트 있다고 또 유하면 안 돼. 자, 무한대를 집어넣었더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아까 생각 했노? 무한대. 무한대분의 상수잖아요. 답은 0. 오케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0이 바로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극한값. 수렴할 때 그 결과를 극한값이라고 한다. 수차와 똑같은 이야기. 됐네?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루트가 없지? 근데 봐봐. 우리 얘들아 루트가 없는데 무한대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2 곱하기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야. 얘도 무한대잖아요. 이게 바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왔어? 근데 루트가 없어. 최고차항으로 묶는다고요. 자, 최고차항이란 말이 뭐냐면은 차수가 제일 큰 거야. 얘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n3승으로 그냥 묶어야겠어 이렇게요? 인수명하고 달라요. n3 묶고 어떻게 얘는 3이 나오려면 끼워 맞죠? n3승분의 1 얘는 n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돼? 이 상태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습니다. 이 상태에다가 자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는 무한대죠? 아니 무한대 3승 무한대죠? N 왜? 3 3이죠. 네. 그래. 잘 얘기해주세요. 이거 무한대죠? 얘는 뭐 어디 가요?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으로 간다고요? 얘는 0으로 간다고? 얘도 0으로 가죠? 얘는 그냥 숫자니까 마이너스 3야. 그럼 0 더하기 0 빼기니까 답은 어떻게 돼? 무한대 곱하기 음수잖아. 아까 선생님 무한대 곱하기 음수 뭐라 했나? 음의 무한대라고요. 얘는 결과가 뭐야? 음의 무한대라고 쓰면 돼.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진동,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오케이? 극한값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1번, 2번밖에 없어요. 3번은 극한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걸 싹 다 발산이라고 해요. 극한값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조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조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무한대로 써야 돼. 음의 무한대를 쓰고요. 대신 극한값이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됐네? 이렇게 해주시면 어렵지 않다. 자, 선생님이 좀 기획을 미리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자, 이제 선생님이 너희한테 개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 형광 펜 있다고 했죠? 빨간색깔요? 맞아? 자, 다시 한번 갑니다. 11쪽 보세요. 11쪽에 발산의 세 종류에다 줄을 치고 넘어가자. 그 검은 글씨 있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발산의 반대는 샀다? 수렴. 오케이? 수렴은 앞에 있죠? 앞에요. 10쪽에 있습니다. 수렴. 거기도 줄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에다가 줄 치면 돼요. 10쪽의 맨 첫 번째 박스의 첫째 줄.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한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 수렴이라고 한다. 이때 그 알파가 그 수열의 y값입니다. 알겠네? y가 결과라고 결과요. 거기다 줄을 어디서 쳐야 되냐면 일정한 값상을 줄 쳐놔야 돼. 일정한 값. 일정하단 말은 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개여도 안 돼. 무조건 오직 하나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로 판단돼야지 수렴이야. 두 개로 나와도 안 돼. 무조건 하나. 다 했네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12쪽 보세요. 필수예요. 1번 봅시다. 자, 1번 밑에 풀이가 있지만 선생님이 그래프 연습 좀 하기 위해서 앞에서 풀이할 테니까요. 일단 그래프의 법도 공부는 해야 돼요. 알았네? 그래서 그래프로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 1번. 자, 1번에 n분의 1을 여기다 이 표시가 뭐야? 수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수열. 그럼 야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이 그림을 그려보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냥 y는 x분의 1로 보면 됩니다. n은 x처럼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은 수학 하에서 배웠다고요? 우리 수학 하에서 이 그림 어떻게 배웠죠? 기억나? 이거 그림 점근선이 뭐예요? 자, 내가 만약에 함수였다고 한다면 야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줍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발산과 수렴이라는 건 무조건 무한대로 갈 때만 본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무한대로 갈 때만 봅니다. 무한대. 그럼 우리는 끝없이 오른쪽으로 보는 거야. 끝없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얘는 원래 좌표로 나온 거야. 좌표로. 1로 뭐 나와? 얘 1로 1이잖아요. 1,1 찍고 2,2분의 1 찍고 이렇게 점들만 야의 함수가 된다고 원래요. 노란색만요. 이건 선생님이 밑그림 그린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니? 실제로 이거 필요 없다고. 함수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 이 점을 찍고 2,2분의 1 찍고 그 다음 3,3분의 1이겠죠? 이걸 끝없이 가면 어디로 가까워지냐고요? 끝없이 커지면 0에 가까워지죠? 바로 점근선 자체가 바로 극한값입니다. 그럼 너희가 이거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려보면 답은 나오겠지만 답은 0이겠지만 이게 답은 0이다 알았어요? 0이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야의 점근선의 y 값이 답이라고요. 자, 우리 정리해보자. 유리함수의 극한값은 점근선 y 값이에요. 오케이? 그럼 너희가 뭘 연습해야 돼? 이게 바뀌었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n분의 1, 이제 n 더하기 1분의 1이야 만약에요. 이렇게요. 바꿨어요. 그럼 야의 점근선은 뭐죠? x는 뭐고 y는 뭐예요? 분모 0될 때 알았네? 이걸 x로 보면 돼. x로 보면. 그럼 점근선 x는 마이너스 된다고. 사실 우리는 y를 묻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의 y값 점근선은 뭐예요? 무조건 0이에요. 정리해줄까? y는 x 빼기 p분의 q 플러스 k 플러스 q. 이게 원래 여러분 유리함수의 표준형입니다. 유리함수의 표준형의 점근선은 x는 p, y는 q예요. 이거 적어놓으세요. 유리함수 점근선 이겁니다.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 이게 표준형일 때야. 표준형일 때 찾는 거야. 그럼 자, 극한을 물은 답은 뭐야? 이게 답이라고요. y 점근선. 극한을 물으면. 그래 물어봤잖아. 가까워지는 그 y좌표가 답이라고요. 점근선 자체. 맞네? x축이 점근선이니까 y는 0이잖아. 맞네? 답이 0이 된 이유가. 그러면 얘는 옆에 플러스 0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0이잖아. 맞죠? 근데 만약에 이건 표준형이라고 해. 표준형. 근데 만약에 얘가 일반형으로 바뀌었다.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꼴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수학하 복습하고 있다. 책에 없는 이야기죠. 그럼 수학하에서 야의 점근선은 어떻게 찾아요? x는 분모 0될 때 마이너스 a분의 b하거든요. y는 뭐 분의 뭐라고 했죠? 이거 분의 이거. 기억나? a분의 c라고요. 계수 비교. 결국 얘와 같은 말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수 비교하고 똑같이 통일해야 돼요. 무조건 얘기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수 비교하는 거와 똑같고 수학하로 얘기하면 바로 점근선하고 똑같다. 알겠네? 이 개념이 이어진다. 이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말은요. 극한값. 됐네? 무조건 n은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간다고 봐야 돼. 무조건에서는요. 수투에서는 무한대 말고 딴 것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좌변까지 있으니까. 하지만 무조건 그게 없다고. 왜 없다고 얘기했죠? 자연수니까요. 변수 자체가. 1, 2, 3, 4 이런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발산과 어떤 수렴은 끝없이 커졌을 때만 보는 거야. 극한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음의 무한대로 하는 것도 있어 없어? 없어. 함수가 없다니까요.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만 나옵니다. 수투에서는 음의 무한대로 할 때 어떻게 했냐? 그 x를 마이너스 7로 바꿨잖아요. 얘는 그딴 게 필요 없다.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봅니다. 하나만 패는 거야.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 근데 개념은 쉽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어려운 부분은 뭐였다고요? 수열을 알아야 돼요. 수열. 등차, 등비, 일반항. 합공식 이런 것들. 다시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일단 13쪽 보세요.
13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이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성질입니다. 선생님 아까 너희한테 성질, 야들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그래서 적어주세요. 목적이라고 빨간색으로. 목적, 대입입니다. 알았어요? 대입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라는 거예요. 그냥요. 13쪽에 있는 그 개념 박스 안에 있는 이야기들 목적이라고 쓰고 대입이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대입이 목적이다. 근데 무조건 대입하는 게 아까 전에 안 해보겠죠? 대입하고 나서 판단해야 돼. 그치?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고요. 문제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좀 더 얘기해 줄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야. 아까처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뭐 이때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0분의 분모가 0가 있대요. 분모가 0으로 갈 때요. 근데 수열에서는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가끔씩 왜냐면 m 빼기 뭐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갈 때도 있어요. 분모가 0 될 때요. 이거는 거의 수투에서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거의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억지로 만들지 않는 이상 잘 나오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나오려면 이 두 가지만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만약에 영문고사 가면 어떻게 하는데 뭔가 우리가 약분시키는 데 알았어요? 약분. 아래로 약분시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배웠죠? 이 부분은 잘 안 푸니까 과로만 하는 것입니다. 과로. 그럼 다시 한번 성질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노하고요. 자, 성질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다 치울게. 성질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4가지만 볼게요, 선생님이. 왜냐면 거기서 2번, 3번 묶을 거거든요. 책에 있는 2번, 3번 묶어서. 이렇게 아까 책에서 2번, 3번을 묶어서 얘기하는데 묶어서 우리가 이거를 합차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건 실수배 성질. 자, 제목도 적어주면 좋겠어요. 1번은 실수배, 2번, 3번 합해서 합차. 4번은 곱의 성질, 5번은 몫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너희한테 목적은 대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성질은 계산할 때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계산할 때 쓰는 거야. 아까 대입은요. 자, 대입은 계산할 때 쓰는 거라고 했어. 근데 문제 풀다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푸는 게 나와요. 합답형 문제야. 그럼 합답형 문제를 풀 때는 이 성질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알겠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책에서는 1번 이야기가 그냥 실수배라는 뜻이야. 왜 실수배죠? 써볼까? 책에 있는 거 있으니까 안 써도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can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an이라는 게 뭐야? 바로 fx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수열에서는요. an이 fx야 그냥. 알겠네? 이거와 이거를 동등하게 똑같지 않겠지만 동등하게 보면 됩니다. an이 수열에서 수열의 이름을 a라고 쓰잖아. 함수는 거의 f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수는 괄호 안에 x거든요. 얘는 아래쪽에다 쓰는 것밖에 없어. 이 역할이 이 역할입니다. 얘는 아래쪽에 쓰는 게 괄호 x와 같은 의미. f는 함수의 이름, a는 수열의 이름이라고. 결국은 얘가 함수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럼 얘가 c란 말은 뭐야? 변수 n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곱했잖아, 그렇지? 곱했단 말은 실수를 곱했다는 뜻이니까 이름이 실수배라고요. 그럼 이때는 c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수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성질 1, 2, 3, 4, 5번은요. 무조건 제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전제조건이라고 하죠. 이 5가지를 무조건 대입하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5가지는요. 반드시 수렴할 때만 됩니다. 수렴할 때만 쓴다고요. 오케이? 수렴할 때만 5가지가 성립합니다. 그 기니들이 풀 때 말이야. 기니들이 풀 때 무한대로 가는 거에는 아까처럼 확정형은 판단할 수 있지만 얘들은 확정형은 맞지만 수렴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성질 5가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내가 너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대입반응을 할 수 있어. 무한대도요. 그다음에 근데 성질을 쓸 때는 목적은 대입이지만 대입이 더 큰 범위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대입이 더 큰 범위에 있는 거고 성질은 그 중에서도 수렴하는 것에서만 통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 다시 말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무한대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값은 알 수 없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알 수 있게 나올 때만 나온다고 성질이야. 숫자로 정확하게 딱 떨어질 때야.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렴할 때만 씁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너희도 책에다가 줄쳐놔야 됩니다. 맨 위에 나와요. 맨 위에 있죠. 수렴하는 두 수열. 오케이?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거기다 써놔야 된다고. 전제 조건이에요. 수렴할 때만 된다. 그럼 애들이 보통 개념잡이 공부할 때 박스 안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개념이 얕아져요. 전제 조건이 있다. 수렴할 때만 된다. 다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그걸 다시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의 뜻을 먼저 설명해 볼게 이제부터. 그럼 너희도 어떤 색깔 볼펜 있으면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목이고요. 쓰임새는요. 자, 수렴. 뭐랄까요? 수렴하는 수열의 함수 아니니까. 수렴하는 수열의 실수를 곱해도 무조건 수렴합니다. 이게 야의 목적입니다. 기니들이 풀 때. 수렴하는 수열의 실수를 곱해도 무조건 수렴한다는 거야. 3이라고 알았어? 근데 그게 어디로 수렴하는 데는 실제로 곱해보면 된다고요. 숫자끼리. 그 말. 오케이? 근데 기니드리프 할 때 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어볼 때 있거든요. 식이 없는 상태에 물어볼 때 있죠? An이 수렴하고 B는 수렴하는데 뭐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볼 때요. 그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알파벳으로 나오거든요, 보통요. 자, 그 다음 합차 성질은 뭐냐? 그러면 얘처럼 얘기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의 의미를 쓰는 거야. 이 개념의 의미. 수렴하는 수열끼리. 오케이? 더하거나 빼도 반드시 수렴한다. 더하거나 빼면 수렴한다. 자, 쌤이 곱해도 그랬는데 곱하면을 바꿀게요. 이거 같은 말이야. 너는 안 바꿔도 돼요. 쌤이 왜 했냐면 이렇게 하려고. 이게 가정별로거든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이제 잘 기억해. 명제에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틀려. 많이 튼다고요. 그러면 이제 더하거나 자 수렴하는 수열끼리잖아요. 수열끼리 수렴하면야. 자, 조금 더 해볼까? 내가 자꾸 치워서 미안하다. 좀 다 정리해보자. 조금 더 개념을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는 굳이 안 줘도 되는데 똑같은 말인데 다시 쓸게요. 수열 두 수열이 각각 수렴하는 선생님이 가정별로 바꾸려고요. 두 수열이 각각 수렴하면 더하거나 빼도 수렴한다.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선생님. 이게 항상 참여하고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있는 수열이 수렴하면 각각 수렴한다는 말은 틀린 거라고요. 이게 차이점이요? 명제의 가정 결론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쓰지 말고 바꿔볼게요. 수열이 수렴하면 이렇게 가정 수렴하면 실수를 곱해도 수렴한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요. 자, 기니디 풀 때 반드시 씁니다.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100%죠. 기니디. 응? 오케이? 찾지 말겠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세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 얘는 역도 성립하겠다. 얘는 실수를 곱해는 게 수렴한다. 얘도 수렴합니다. 얘는 역도 성립해요. 역도 성립한다. 이유가 뭐예요? 거꾸로 했을 때 C분의 1을 곱할 거 아니에요. 맞죠? C가 0이 아닐 때요. C가 0이 아닐 때. 0 되면 나눌 수 없으니까. 나누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는 역도 성립합니다. 얘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케이.
자, 계속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뭐야? 또 두 수열이 각각 수렴하면요. 두 수열이 각각 수렴하면 뭐해도 꽃해도 수렴한다. 자, 1번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수열끼리 곱하는 거고요. 얘는 수열과 실수를 곱하는 거야. 달라요. 이게 잘 적어놓고 있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수빈아,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글 작아 보이네? 뭐라고 얘기해주세요. 좀 풀림체라서요. 얘는 여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도 역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 목재 성질 또 똑같아요. 두 수열이 각각 수렴하다. 혜리가 좀 어려운 표정인데 왜? 하나 보겠네? 나누어도 수렴한다. 얘도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5번 조심하셔야 돼요. 별표 쳐놓고요. 5번에 뭘 별표하는가면요. 나눌 때 조심할 게 있다고요? 바로 나누는 숫자. 바로 분모 연결은 안 돼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 말이 빠져 있으면 5번 틀린 말이 됩니다. 알겠네? 5번에 적혀 있죠? 맨 뒤에요. Bn 0이 아니어야 한단 말. 보입니까? 그게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요. 가끔씩 그 말 빠진 상태로 비니디가 나오면 틀린 말이라고요. 실제로 줘야 돼. 0이 아닌 어떤 Bn이라만 줘야 돼. 체인이 뭐가 잘 안 보여. 저 나누어도 수렴한다. 오늘 개념 수업이 여기까지가 다예요. 이제부터 문제 풀면 돼, 쌤하고요. 대표 유형들. 쌤하고 첫 타임에 여기 개념 수업을 하고 뒷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너희가 문제 풀 겁니다. 오늘 수업은 몇 초까지가 숙제냐면요. 미리 얘기하지 뭐. 27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등비수열에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등비수열. 다시 나온다고 했죠. 자, 27초까지 숙제 좀 해주세요. 몇 초부터인지는 뭐, 처음부터죠. 10초부터 27초. 쌤이 왜 10초부터라고 쓰는가 하면은 문제는 없지만 10쪽에 개념을 꼭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독을 해야 돼요. 개념 정독. 개념을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뭐겠노? 원래는 마플 시너지를 하다가 개념을 개념상 갖고 있어가지고 계속 복습하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보세요. 알겠네? 여러 번. 자,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 개념 설명을 다 했다는 거야, 지금요. 오늘 배울 개념이요. 이제 하나하나 대표형을 풀 건데요. 그리고 쌤하고 너희 어려워하는 영수 문제도 풀 거야. 좀 어려워하는 영수 문제요. 스텝 2가 보통 애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너희 숙제라면 이번 주 동안 해보세요. 10주까지. 오늘 쌤하고 아마 10시까지 뒷시간에 문제 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학생들은 아마 연수 문제 전까지 다 끝낼 수도 있어요. 빨리 풀면요. 그럼 집에 가서 연습만 풀면 되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시간이 금방 끝날 거라 숙제고요. 그걸 한번 경험해보자고요. 그래서 선생님 전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좀 추가적인 것들 좀 프린트해서 주려고 합니다. 근데 추가적인 건 나중에 생각하고 너희 시간 할 때마다 뭐 해야 되겠냐 그러면 학교 교과서 미리 받았니? 무조건 받았죠? 여러분 방학 때 받나? 무조건 교과서 안 받았어? 안 찾아보세요. 집에 어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풀자는 거야. 교과서에 미리 풀면 학교 선생님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아니 너희도 학교 갈 때 책을 보고 싶잖아. 그러면은 노트 같은 데다가 수학 노트에다가 문제 번호만 쓰면서 이렇게 쭉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연습 문제만 푼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시험 대비를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부교재인 학교 있잖아요. 무조건 부교재 프린터는 아직 안 받았을 거고. 부교재 있나? 무조건 부교재? 아직 선택 안 됐습니까? 여러분 방학 때 되면 얘기해 주시나? 너희 방학을 했죠? 월요일 하고요? 오늘 다 했지 않나? 그러니까 방학 했으니까 오늘 받았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 뭐로 한다 이거 많이 모르면 뭐
그 학교에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않나요? 안내 안 해주시나? 혹시나 부계 교통사 학교 아무도 없어요? 방금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 아, 기억 안 나요? 혹시 있으면 미리 사서 풀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직 모르겠다 하면 교과서 한번 푸시고, 근데 교과서만 가지고 선생님이 좀 내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내 숙제 있는 거 보고 빨리 풀고 잘 풀면 선생님도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숙제도 잘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어? 원래 책 두 번 하려고 하다가 한 번 하는 거야. 걔는 올리면. 알겠네? 그럼 한 번은 꼼꼼하게 풀자는 거야. 완벽하게. 연수 문제 어려우면 피어나와도 되지만 한번 좀 도전해 주세요. 알았죠? 어려워도. 자, 우리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2쪽에 아까 풀던 거 가로 2번 합니다. 12쪽에 가로 1번까지밖에 아니잖아. 안 해? 12쪽에 필수이지 1번에 내가 1번밖에 안 풀었다고요. 이제 2번부터 볼게요. 자, 2번은 n 더하기 1이죠. 자, 그러니까 n 더하기 1은 답이 뭘 것 같아, 답이요. n에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 되겠죠. 이걸 그래프로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필수이지 2번에서. 내가 이해돼? 2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아까 얘기했죠? 함수 이거를 그리라고 알았어? x 더하기 1차 함수를 그리면 된다고. 근데 점만 찍는다고 알았어? 그럼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이거 계속 올라가는 1차 함수 아닙니까? 그치? 그럼 끝없이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 끝없이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 찍으라. 점 찍는 게 그래프라고요. 책에도 그렇게 나오죠? 중간에 점성은 그래프가 없다는 거야. 점만 그래프야. 그래서 답은 무한대. 이렇게 찾는 게 그래프 해법. 내가 이해돼? 그럼 가로 3번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가로 3번은 마이너스 2n 더하기는 초장 인수잖아요. 답이 뭐겠어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성질을 푸는 겁니다. 바로 무한대지가 없는 거야, 그냥. 답이 무한대겠죠? 이걸 그래프로 풀면 이제 그렇게 푼다는 뜻이야. 실전에서는 이렇게 그래프 안 그리겠죠? 바로 대입해서 푸세요. 알겠네? 그럼 가로 4번은 코사인 n 파이 잘 보세요. 이게 좀 애들 어려워할 것 같네. 혹시나 어려운 애들 있을 것 같아요. 코사인 n 파이요. 자, 여러분 야의 수열은요. y는 코사인 파이 x를 그리는 거야. n을 x로 정하면 됩니다. n을 x로. 그럼 여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안 까먹었나요? 까먹었나? 상한함수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 원래 주기가 2파인데 x 앞에 나눠야 되잖아요. 주기가 얼마인데요? 2가 됩니다. 2파에 나누기 파이. x 앞에 있는 거 나눈다고요? 주기. 최대는 뭔데요? 최대는 요 앞에 있는 숫자 1. 최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하고 풀면 돼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너희가 그래프의 기형을 알고 있어야 돼. 한 주기는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그림을 계속 그린다고요. 끝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첫 주기가 2라고. 그럼 이걸 계속 이어서 그려봤자 뭐야? 이어봤자 왔다 갔다 하겠죠? 이때 n이 무한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n이 끝까지 커지면 양이 먼저 갑니까? 왜 먼저 갑니까? 그러면 어떤 일정한 수에 가까워집니까? 이게 바로 뭐야? 진동이라고요. 진동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봐봐. 1일 때 어디고? 여기가 1이잖아요. 이거 다 보는 게 아니야. 점만 찍는다고요? 1일 때가 여기라고요. 1일 때는 여기잖아요. 맞아? 점만 찍는 거야. 원래 그래프는 여기서는요. 3일 때는 뭐가 돼? 다시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됐다가 1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1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1 됐다가 진동이 나요. 끝없이 가도 계속 마이너스 아니면 1이야. 맞아. 답이 마이너스라는 1이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수렴이 아니라고요. 알겠네? 진동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16쪽까지 갑니다. 필수예제 2번. 자, 필수예제 2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이제 성질입니다. 자, 이거는 합답형이 아니야. 그냥 계산 문제야. 무조건 대입입니다. 잘 보세요. 줄 쳐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 2번에 빨간색으로 줄 쳐보세요. 수렴하는 두 수열 A, B는 줄 쳐야 돼요.
아니, 수렴할 때만 씁니다. 그 말이 빠지면 지금처럼 풀면 안 돼. 내가 이제 앞에서 풀 테니까요. 야, 수렴할 때 보세요. 어떻게 할까? 자, 너희가 풀 잘 보세요. 개념대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래 돼 있잖아. 이게 지금 4라고 돼 있고요. 또 너희가 뒤에 있는 거 써볼게요. AN, B는 얘는 지금 3으로 되어 있고요. 질문은 뭐야?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을 묻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너희 얘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봐. 해보세요. 이거를 얘가 더해서 4구, 곱해 3이잖아요.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N을 그냥 알파로 보는 거 알았어? 얘는 베타로 보고요. 그 값을요. 이 둘이가 4라는 뜻입니다. 얘는 알파 베타로 보는 거야. 됐네? 그럼 질문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묻는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우리 곱셈 공식 변형 배웠죠? 고1 배워.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아니니? 맞아? 맞죠? 이거 내가 넣으면 되잖아요. 4의 제곱 16. 얘는 3. 2 곱하기 3, 6. 정답은 10.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게 다 돼요. 자, 너희도 한번 해볼래요?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6번 7번. 확인 체크. 바로 밑에 거 풀어볼래요? 너희 얘들이 다 숙제가 원래요. 지금 몇 개 풀려고. 6번과 7번입니다. 너 이제 방학했다고 또 낮밤 받기 이러지 말고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태민이도 내일 오죠. 하고 12시 40분. 코딩 교실 먼저. 나영이도 코칭 교실 먼저입니다. 바로 옆 교실. 주말 통과한 애들이 많지는 않은데 딱 이 인원하고 살 거예요. 자, 답은 내가 불러줄게요.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푸는 방법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자, 힌트가 있다면 다 대입입니다. 대입. 이거 보면 알파 써. 알파 써볼래? 잠깐만, 얘는 지금 수렴한단 말이 없네요. 맞죠? 뭐 상관없겠다. 맞지? 지금 얘가 지금 3에 나와 있잖아. 맞죠? 얘는 뭘 것 같아? 얘는 4겠죠. 그래서 3은 4고. 7번 답 그냥 8이지 뭐. 맞죠? 여러분 7번에 선생님이 잠깐 풀어줄게요. 보세요. 약간 야매 같은 게 원래 있긴 있어요. 근데 야매로 하는 거는 우리가 서술형에서는 아니면 처음 배울 입장에서 안 쓰는 게 좋죠. 처음 배울 때. 7번에 보면 앞에 수열 AN이라는 말 보이니? 아까 대표형은 앞에 뭐가 붙었지? 수렴하느냐 말 붙었습니다. 이게 안 붙었다고요? 여기 안 붙었을 때는 마음대로 AN을 알파로 쓰면 안 돼. 원래요. 자, 수렴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없을 때 내가 이거 주의하시라고. 주의합니다. 주의. 근데 실제로 너희가 수렴하겠자고 푸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게 야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내 말 이해되죠? 그렇게 서술형 쓰면 다 깜짝 놀랍니다. 원래. 그게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정석들 여러분 얘기해줄게. 근데 야매는 대부분 다 맞아요. 한 90% 이상 맞습니다. 너희가 목표 점수가 50점이라요. 괜찮습니다. 응? 나머지 10점은 틀 수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 일단 주의하는 게 뭔지 볼게요. 자, 문제를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1이 3 이렇게 되죠. 문제가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질문은 뭐야? 질문은 얘를 묻고 있다. 이게 질문이야.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정석풀이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정석풀이는요. 수태에서 한 적이 있어, 사실요. 이런 경우는 치환합니다. 치환.
얘가 뭐라고요? 치환. 치환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야. 이 전체를 Bn으로 잡는 거야. 그럼 Bn은 수렴하는 거지. 내가 이해돼? Bn은 수렴하지 않아. 3부야. 3부.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자, 써볼게. AN 빼기 1이 BN이죠? 지금 현재. 그럼 제가 풀이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AN은 뭔데요? 1 플러스 BN이잖아. 맞아? 자, 질문합니다. 자, 두 개를 더했죠, 지금. 자, BN은 수렴해, 안 수렴해? 수렴한다고요. 3이야. 근데 1은 상수죠? N이 없어. 무조건 수렴이야. 그러면 A는 뭔데? 수렴 더하기 수렴이잖아요. 그러니까 A도 수렴인 거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자, 각각 수렴한다, 더했다. 수렴하는 것끼리 더해도 수렴한다는 아까 성질, 합차 성질 가지고 따라서 AN도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걸 써주면 되죠. 이렇게. 어디로 수렴할까? BN 이제부터 계산하는 거야. 얘가 3으로 갔으면 얘가 2로 가는 거야. 알았어? 이제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야매가 원래 맞긴 맞는데 이유를 써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이유를 적어주면 땡땡땡 뭐야? 이유는 합의 성질인 거죠. 합의 성질. 중간에 더하기 있어. 원래는 합차 중에서 더하기가 있으니까 합의 성질 썼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죠. AN 자리에 2 넣으면 되죠. 2 곱하기 AN 4였나? 그러니까 AN 아까 뭐였나? AN 4 맞죠? 4잖아. 3 더하기 4. AN 4니까 4 곱하기 4 빼기 2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되네? 자, 이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서술형을 위해서 쓴 거야. 기가시 나오면 그냥 풀어 안 할 거. 알았죠? 그냥 사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그게 낫지 뭐. 신이면 그렇게 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 무한대분의 무한대. 17종이요. 맨 위에 보세요. 자, 이거 같이 풀자. 자, 1번, 문대기만 할까요? 1번, 자, 답 뭐겠어요? 밑에 답 안 보고 해보세요. 자, 가로 1번, 차수 똑같잖아요. 자, 대표형 두고 있다. 필수 3번. 제가 필수 3번의 첫 번째, 아래 위가 차수가 똑같죠? 지금 말이 좀 빠른가? 괜찮네? 두 개 차수가 똑같지? 근데 계수 비교하라고 했잖아. 답이 뭐냐고요? 1번 답 2겠죠? 1분의 2가 답 2라고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차수가 누가 더 높아요? 위에가 높죠? 자, 일단 괄호 2번, 3번의 괄호 2번 차수가 위에가 높죠? 그럼 답은 원래 무한대 아니면 의미무한대로 했잖아. 얘는 무한대겠니? 의미무한대겠네? 참고해서 보세요. 밑에는 음수고 위에는 양수잖아. 음수, 양수면 결과는 음수야. 그래서 2번은 음의 무한대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3번. 자, 또 물어보자. 3번 차수가 누가 더 커요? 분모가 크죠? 분모가 크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 했지? 0으로 간다. 아셨습니까? 0으로. 0입니다. 자, 가로 4번. 자, 가로 4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오네요, 지금. 자, 이제 4번 주의하세요. 잘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루트가 있어요. 여기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유리화하는 게 지금 아까 아니라고 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아니? 자, 얘가 n이 무한대 집어넣었어요. 무한대죠? 얘도 무한대죠.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하는 거 알았어, 원래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하는 거 원래. 차수도 볼게요, 동시에요. 자, 분모는 전체 차수가 몇 차예요? 얘는 이거 몇 차죠? 받고 나왔을 때 생각해야 돼요. 1차죠. 요 놈만 생각하는 거 받고 나왔을 때 1차입니다. 얘는 몇 차예요? n의 2분의 1승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수원에서. 얘는 2분의 1차예요. 얘가 더 크죠? 자, 얘도 1차죠? 그럼 굳이 얘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유리화하지 않다. 자, 얘들아, 차수를 비교할 때는 차도 똑같을 때는 유리화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유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필요 없다는 거야. 답은 개수 비교하면 되는 거죠. 얘가 개수가 하고 나오는 개수가 지금 1이죠. 1n이잖아요. 얘도 1이고요. 얘도 1이고요. 답은 1인 거야. 그냥 1분의 1 해서 1 된다는 거 알겠네? 정답 1. 책에서는 이걸 다 직접 다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누는 건 사실 그 뭐야 최고창으로 나눈다는 게 원래 그 일반적인 교과서 풀인데 그 숙제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단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너희가 쉽게 느낍니다. 난 너희가 계산 때문에 막 오래하고 막 머리 아픈 게 싫다는 거야. 쉽게 느끼고 꼼꼼한 계산은 집에서 숙제할 때 아니면 학교 내신 대비할 때쯤 됐을 때 해주면 좋겠고 처음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알죠? 쉽게 보는 게 좋겠어. 자, 그러면 너희도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자. 밑에 거 나중에 풉시다. 13쪽에 우리 지금 문제가 아직 표제들이 좀 많이 있죠. 18쪽에 자, 4번 보세요. 자, 또 뭐예요, 여러분? 필수예제 4번에 이제부터 개념은 다 똑같아. 이제부터 문제 유형입니다. 자, 4번 문제는 너희가 뭐 때문에 약간 어려운가 하면은 첫 번째 문제에 보면 저게 나오죠. 얘들아. 분자에 뭐가 나와요?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나오게 이게 분자죠. 맞죠? 그냥 리미트는 안 쓸게 그냥 똑같으세요. 여기는 n제곱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얘는 너희가 이걸 위에 있는 놈을 얘를 1차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이때는. 왜냐하면 이 앞에 다시 n 빼기 1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합을 가지고 봐야 돼. 자, 어떻게 한다고? 합의 결과를 가지고 차를 봐야 된다. 그럼 분자는 1 더하기 n까지의 합이잖아요. 이게 너희가 배웠던 시그마 K 공식이야. 이게 시그마 K 공식이 아니네? 이게 이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 넣으면 1, 2, 3, 땡땡땡 n까지잖아.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시그마 K 공식 뭐였어요? 다 배우고 있니? 2분의 뭐야? 2분의 nn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n 제곱 더하기 2분의 1n이니까 분자의 최고차는 2차가 되는 거지. 알았어? 2차. 얘도 2차잖아요. 그럼 답은 어떻게 해야 돼?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해야 되죠? 그럼 답은 2분의 1인 거예요. 그 너희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까처럼 선생님 이 문제에서 서술형 풀이는 뭐가 됩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건 천천히 해도 돼. 응?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수원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막힘이 있으면 안 돼. 알았어? 그런 걸 자꾸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 선생님 지금 정리를 우리 책에 보시면 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좀 정리해줄 테니까 보세요. 자, 수원 이야기를 정리할 테니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 한 번 더 씁니다. 여기 써주세요. 밑에다가요. 자, 여기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죠? 그 위에 나오긴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안 표현 안 되잖아요. 수원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안 나오는 거야. 아는 사람들 안 적어도 돼요. 자,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6분의 n 플러스 1 우리가 외웁시다. 이거는 막 증명하지 않을게요. 이건 수원 때 다 했던 거니까. 자, 세제곱까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세제곱까지. 세 개밖에 없잖아. 이 정도는 뭐 외우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 2분의 nn 더하기 전체의 제곱. 이거 기억해 주세요. 수원. 이게 응용된 겁니다. 필수 4번. 그럼 가로 2번은 또 좀 다르죠. 가로 2번은 어디에 있어요? 맨 뒤에 있죠. 1 플러스 2% 또 나오죠. 그걸 다시 이걸 이용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가로 2번. 그럼 앞에 거 어떻게 할까? 해보자. 제가 2번 풀이요. 자, 보세요. 2번 풀이.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 뭐야? 1 빼기 3분의 1. 땡땡땡. 그리고 마지막에 1 빼기 n분의 1이야. 자, 그리고 전체 제곱이요. 앞에서요. 자, 문제 지금 리미트 안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1 플러스 땡땡땡 n까지 이렇게 있다고요. 자, 이런 거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주냐면은 일단 이걸 다 써야 됩니다. 그냥 따라서 계산해서 2분의 1, 3분의 2, 오케이?
그럼 4분의 3 되겠죠? 이거 계속 쓴다고 생각해봐. 하나만 더 써볼까? 이렇게요. 마지막은 n분의 n 빼기 1인 거 맞아요? 이거 대각선 약분되죠? 이렇게 대각선 다 약분돼요? 그럼 다 약분되면 얘 남죠? 어차피 계산에 답을 영향 주지 않지만 남아 분자. 그럼 어떻게 해? 얘가 남으면 얘가 남아. 오케이? 아래 위로 남습니다. 대칭적으로. 얘 사라지겠죠. 그럼 결국 누가 남아요? 얘만 n분의만 남는 거야. 전체죠. 이런 걸 우리가 축차 대입이라고 했습니다. 차례대로 대입하면 추가 뜬다. 자, 그래서 앞에 거는 n분의 1만 남았고요. 뒤에 건 뭐야? 아까 했잖아. 금방. 근데 야의 제곱이죠, 지금요? 제곱. 오케이? 얘는 뭐였어요? 금방 했잖아. 2분의 nn 더하기 1이다. 됐네? 자, 그럼 이걸 전개해주면 n제곱 분의 1이니까 2n제곱. 위에는 n제곱 더하기 n이에요. 맞네? 차수 비교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야. 차수 똑같죠? 2차. 정답 뭐겠어? 또 2분의 1입니다. 보통 능을 하지 않고 화살표입니다. 표현할 때 무한대로 가니까 2분의 1로 간다. 바로 무한대 된다. 여러분 세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희수 이해돼? 좋아. 자, 19쪽 봅시다. 셈하고 19쪽 지금 계속 갑니다. 진도요. 또 이 셈하고 진도를 내가 좀 계획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했던 그 27쪽까지 오늘 숙제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나가야 우리가 정확히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이 언제냐면은 10월달인데 여러분. 보통 10월달이죠. 2학기 중간고사.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진도를 끝내야 돼요? 끝낸다기보다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9월까지 끝내야 돼요. 9월 초까지요. 그렇지 않니? 그래야 한 달 전부터 시험 대비를 하죠. 지금 7월 벌써 중순이잖아요. 거의 말 아닌가? 그러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 한 달 반 동안 중간고사 범위 다 끝내야 돼. 그리고 다시 중간고사 대비 때 다시 해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도 다시 나가게 해주친다. 너희는 총 몇 번 보는 거야? 3번 보는 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3번 보는 거죠. 꼼꼼하게. 선행을 안 했더라도 3번 보고 시험 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니? 지금 볼 때 너가 지금이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바로 중간고사 대비 실전이라고 봐야 돼. 선생님도 실전처럼 수업합니다. 얘가 지금 처음이니까 나중에 건너뛰기가 후자가 아니야. 하면 다 하겠다는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자, 필수의 이제 5번 보세요. 이제. 자, 우리 5번 내가 풀어주고 너희가 밑에 거 하나 풀고 좀 시작 하겠습니다. 괜찮네? 뒷시간에 조금만 더 나가고 우리가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자, 여러분 5번 문제 어떻게 되어 있네? 3n 더하기 2분의 자,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1입니다. 얘가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지? 문제에서 2로 간다고 되어 있네요. 자, 선생님이 늘을 안 쓰고 왜 화살표있는가 하면 n이 무한대로 갈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네? 자, 그러면 너한테 물어봅시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풀면 무한대죠? 위에도 무한대야. 맞아?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자, 뭘 수 생각해? 차수 비교하겠다. 아래로 나가주고 풀이하는 건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2차잖아요. A가 0이 아니면. 맞네? 근데 얘는 지금 1차지. A가 뭔지 모르지만 A가 0이 아니면 2차야. 그러면 분자가 차수 크면 2로 갈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차수가 위가 크면 어디로 간다고 했냐? 무한대로 가야 돼. 혹은 음의 무한대로 가야 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야. 좀 이상하다 싶지? 그럼 A가 뭐가 되면 좋겠어? 0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야. 얘는 0으로 가야겠네. A는 0이어야 한다. 오케이? 그러면 B까지 0 되면 될까? B까지 0 되면 차수가 위에가 더 작아지가 안 되죠. 또 0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B는 0 되면 안 돼.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개수 비교해야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3분의 B가 2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해돼? B는 뭐겠어? 6이겠지. 이게 끝이야 그냥. 풀이 끝. 책대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오케이?
자세한 풀이는 시험 내릴 때 하자. 그런 건 느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한 개념이 아니니까요. 잘 이해되고 있어? 한참 봤던 건 수업하기 힘들죠? 네. 가끔씩 선생님 좀 쉬었다 할 테니까요. 잠 많이 오면 물 마시고 와도 돼. 중간에. 수빈이 괜찮네? 오늘 수빈이 잘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보기 좋다. 오늘 하나도 안 자는 것 같은데? 그치? 너희 방학 때는 잠도 푹 자세요. 응? 잠도 푹 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 19쪽 밑에 거 풀어보세요. 두 문제요. 일단 11번 문제 봐, 11번이요.